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크립토 서밋 별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거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어제 날짜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었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이미 여러 번 보셨죠. 뭐 팔지 않겠다, 뭐 별도의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계속 뭐 압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등등을 비축하겠다. 신선함은 없었죠. 여기 이제 저도 기다렸다가 이걸 다 한번 봤는데요. 사실 뭐 참석할 사람들 굉장히 뭐 많이 여기 참석 다 했습니다. 뭐 장관님들, 뭐 크립토의 뭐 주요 업계 인사들 예정 시간보다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45분 정도 이렇게 지각을 하셨고요. 보니까 이게 첫 인사 이게 그 전에 이 공식 일정 전에 그 FIFA 그 월드컵 있잖아요. 거기 회장이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컵 뭐 서로 뭐 이게 뭐 금이 뭐 어떻게 됐는데 뭐 보기 좋고 뭐 이런 얘기 한 5분 정도 했었고요.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한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목졸라서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을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옆에 있는 장관들, 뭐 크립토 업계 인사들 한 명씩 다 한번 야 너도 한번 한마디 해봐. 뭐 데이비드 sak스도 트럼프 땡큐라는 말을 진짜 여기서 한 100번 이상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스콧 베슨 여기 그 재무부 장관이었죠. 비트코인 짱이었다. 스테이블 코인도 짱이다. 우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고요. 정말 뭐 대부분 여기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보면 뭐 그 코인베이스 대표 저기 뭐 마이클 셀러도 있고요. 체인링크 대표도 있었고 뭐 재미니 그 쌍둥이 윙클보스 쌍둥이도 있었고 사실상 트럼프 킹왕짱 릴레이 땡큐 릴레이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 체인링크 보이시죠? 그 창업자죠. 땡큐 릴레이를 결국 다 했고 우리 장관님들 여기 재무부 장관님 데이비드 sak스 또 루트닉 저 상무부 장관에게 다들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윙클볼스 쌍둥이도 이렇게 나왔었죠. 뭐 내용은 사실 별게 아니었고요. 제가 이걸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한 20분 했을까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군대, 이제 카투사라고 하죠. 거기서 일도 실은 했었고, 미국과 관련된 일들, 미국 그 비즈니스맨들과 사업도 오래 했었거든요.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진짜 우리나라의 이 코인 서밋이거든요. 코인은 다단계 사기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좀 한편으로는 매우 부러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디지털 자산 우리가 치고 나가자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국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왜였을까? 뭐 어쨌든 실은 별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비트코인 20만 개 압수했는데 우리가 안 팔 것이고 바이든 정부 야 최근에 최악이었잖아. 또 이 얘기 한마디 합니다. 절대 이를 매도하지 않을 거고 납세자 비용 부담 없이 더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걸 여기서 발표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뭐 세금에 관련된 어쩌고 내용 일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중인 암호화폐는 예전에 그 포트녹스에 금을 보관한 것처럼 디지털 비축고에 보관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듣는 참신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이번 영상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단짠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자는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 호재 뭐 something big is coming 이런 얘기 막 듣고 사팔사팔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진짜 비축을 한다는 얘기는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다른 나라 가만히 있겠냐? 지금 중국이다. 저기 뭐 중동에서 지금 비트코인 리저브 얘기가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모를 유발합니다. 개인만 유발하는 게 아니고 뭐 빅테크다, 대기업들, 국부펀드, 연금펀드만 이 포모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쟁여놓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지금 드는 거예요. 사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수천 톤 샀거든요. 그럼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 비트코인을 경쟁적으로 매수를 할 거고, 지금은 비트의 시총이 10분의 1이지만 결국 금을 따라 넘을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서의 마지막 담보물, 이게 저는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실망하는 분석들도 실은 되게 많았어요. 20만 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12만 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해킹돼 가지고 이거 그냥 압수했던 거니까 이거 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저런 거 빼면 뭐 8만 8천 개밖에 안 되던데 뭐 이런 얘기가 실은 많이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뭐 지금 뭐 단기 이벤트다 뭘 어쩐다 저쩐다 발표에 휘둘리면 진짜 큰 우리가 머리털 나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거든요. 이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방향성이 맞다면 공부하시고요. 시드머니 늘리시고 샀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보통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솔라나의 설립자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정부의 코인 뭐 구제, SOS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괴롭혀왔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은행의 코인 입출금 허용, 암호화폐 발행과 디파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짓밟았다가 이제서야 정상화시키는 거죠. 22년 테라루나 있었죠. 23년 은행 위기, 이때 코인에 친했던 은행 다 날아갔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제는 아까 그 크립토 서밋에서 보셨던 거기 참석자들, 거래소들, 은행 관계자들, 그 뒷단에 뭐 블랙록이 참석을 한 건 아니지만 월가 대형 기관들에게 코인 인프라 전체가 다 넘어간 겁니다. 서부 무법지대에서 이제는 규제 명확성의 시대로 완벽하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오늘은 이제 선언의 의미가 가깝죠. 진짜 이제부터 플레이가 펼쳐집니다. 단기적으로 무덤덤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디지털 자산 정책의 분수령이다. 토큰을 분류를 정확히 하자. 세금 혜택을 주자. 규제 완화. 뭐 은행 및 펀드의 암호화폐 투자 장벽을 해소해야 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비추가는 뭐 도대체 이거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발표된 게 없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씩 구체화 될 겁니다. 어차피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뭐 한두 달 빨리 가나 뭐 몇 달 기다렸다 가나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조바심을 낸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는 갑니다.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실은 듭니다. 불신을 하면 실은 이 오랜 시간을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뭐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중요한 일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텍사스주 상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미국 주 차원에서는 연방 차원, 정부 차원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거 이제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큰 거 아시죠? 비트코인을 주 정부 차원에서 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암호화폐 공약을 내면 이제 그 후보에게 친코인 후보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 지금 63%가 응답을 했거든요. 이제는 뭐 한국,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정치인들이 코인러에게 구애를 지금 이미 하고 있죠. 이미 했는데 더 커질 겁니다. 현재의 크립토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기 대선에 지금 분위기가 살짝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앞서가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이 모든 게 가능한 거. 오늘 크립토 서밋에 참석은 안 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은 이 사진에 보이는 뭐 블랙락을 비롯한 그 뒷단에서 움직이는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에요. 자, 파나마 운하 이거 지금 접수를 해버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전화 한 통이 있었다. 전화 한 통이 뭐였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랙락의 CEO가 전화 한 통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대통령 취임을 하고 몇 주 뒤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지금 뭐 좀 골칫거리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냥 제가 그 파나마 운하 이거 뭐 강제로 뭐 이렇게 하면 여론만 나빠질 거고 제가 그냥 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누가 했다? 블랙락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겁니다. 협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뭐 한 달 정도 걸렸을까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보고를 했겠죠. 재무부 장관, 뭐 국무장관도 이런 소식을 받았었고요. 이제 뭐 며칠 지나서 지분 90% 파나마 그 운하뿐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43개의 항만 사업 통째로 걷어서 블랙락이 90%를 인수합니다. 비유를 하면요. 트럼프가 왕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나 이 옷도 입고 싶고 저 음식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나 너무 많으니까 블랙락 귀족이죠. 좋은 말로 할 때 이 지금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 백화점 전체 다 그냥 사가지고 저기 트럼프한테 그냥 안겨다 드린 거죠.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진짜 코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트럼프 뭐 아들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블랙락, 뭐 피델리티, 뭐 뱅가드 등 월가, 전통 금융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 국가에서는 국가의 빚도 뭐 전쟁도 하고 돈 쓸 때 많으니까 돈 좀 빌리면서 대신에 귀족들, 블랙락들은 화폐 발행권 가져가고요. 사업권들 다 특혜들 다 가져가잖아요. 그게 지금 뭐다? 코인이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크라켄이요. 크라켄뿐만 아니고 지금 IPO 열풍이 올해 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었죠. 요게 지금 계획이 내년 1분기라는 기사가 지금 떴거든요. 재민이 아까 그 윙클보스 쌍둥이 크립토 서밋 나왔습니다. 기부도 많이 했고요. bullish 이거 이오스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 거래소고요. 서클, 크라켄, 리플도 있습니다. IPO 가능성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정보거든요. 내년 왜 1분기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나쁘면 IPO 하겠습니까? 물론 변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 근데 뭐 크립토 서밋 끝나고 가격 뭐 별로 재미없었고요.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4라는 얘기는 지금 아무도 알트코인 관심 없는 겁니다. 비트도 관심 없죠. 저는 올해 비트 최소 2배는 더 가지 않겠냐. 최소입니다. 라지캡 알트코인들 뭐 ETF 후보군이라고 하면 최소 3배에서 5배 좀 이제 그 소위 좀 몸집이 가벼운 친구들은 뭐 10배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가격이 이렇게 재미없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진짜 랠리가 나오면 아마 힘들어지겠죠. 언제까지 조정이 이어질지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뭐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뭐 빌린 돈이거나 급한 돈이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돈 이런 게 아니면 기다리는 게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뭐 거시경제 환경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또 한 번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관세 전쟁 이게 지금 우려가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물가가 제대로 잡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확실성, 뭐 관세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왜 어떤 사람은 소음이라고 지칭을 하는 걸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왜 전쟁만 나면, 테러만 나면 초우량 주식을 그렇게 휴지가 된 가격에 많이들 주었을까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결국 통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결국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역발상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이 통찰력은 숱한 실패를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극복해낸 시간, 연륜에서 나옵니다. 뭐 관세전쟁, 환율전쟁,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의 급등락, 특히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할 때마다 요동을 치고 지금 되게 시장이 피곤합니다. 크게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한데요. 숙련된 단타족이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이클 투자를 하시든지, 물론 존버 10년 이상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가장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있는 한, 불확실한 게 있는 한 저는 아직 큰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불안함이 사라진다? 저는 그때 기회가 아니고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와서 막 비투하고 막 집 팔고 그때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기회는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레전드 투자자들, 제가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나 대공황이나 뭐 블랙 먼데이, 디폴트 요럴 때 가장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물론 다 성공했던 건 아닙니다. 결국 비결을 제가 보면요.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모르는 곳에 절대 투자 안 한 겁니다. 자기만이 잘 알고 있는 자산, 자기가 확신하는 타이밍,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다들 거뒀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고 있는 두 번째 읽고 있는 책인데요. 뭐 한 2020년도에 쓰였던 책 같아요. 짐 로저스. 이 책 중에 제가 보니까 투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의견만 들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누구나 핫팁을 원한답니다. 너만 알려줄게. 이거 하면 너 10배, 20배 벌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이 주식은 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길 바란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지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투자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잘 아는 분야만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분도요. 전 재산을 여러 번 날렸고요. 뭐 이혼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동료가 자살하는 것도 옆에서 봤답니다. 이분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냐라는 거죠. 지금 짐 로저스도 나에게는 그때 당시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꼈지만 투자 외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인내심이 요구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세상에 성공을 못했는데 성공 못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재능 넘치는 사람 더 많고요. 뭐 미인, 뭐 미남 그런 사람도 많대요. 근데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학벌, 재능도,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너만 알려줄게? 핸드폰 번호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따라가면 왜 망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크게 한 4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봐요. 투자하는 스타일. 단타족이 있고요. 스윙 매매가 있고요. 저 같은 사이클 매매가 있고요. 장투족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뭐 단타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단타족이 드물 뿐이죠. 거의 저는 없다라고 보지만 내게 맞는 스타일, 심지어 여기서 한 2-3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찾으셔야
되겠죠. 코인은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치면요. 일주일, 2주일의 극도의 환희를 위해서 1년 전체 365일 중에 360일을 참는 게임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패닉셀만큼은 절대 금지. 손가락 깨물라고 했습니다. 막 팔고 싶을 때 실은 패닉 바잉을 해야 됩니다. 포모 매수 금지. 나중에 포모 매수 이거 정말 극심한 포모 올 거거든요. 그때 막 집 팔고 뭐 전세금 빼고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다면 제가 25년도에 이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빠른 시기에 하고 있죠. 바이더 딥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극도의 환희에 시원하게 털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을 위해서 1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아봤자 5%라고 보거든요. 2%, 3%, 4%. 그분들이 나머지 95%, 큰 수익, 98% 수익을 나눠 갖는 게 코인 투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